인간관계가 나를 반복적으로 괴롭힌다면 우리는 이른바 관계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관계에 대한 접근성은 더욱 커졌지만 원치 않는 불편한 이들과도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게 되는 아이러니한 경우가 생기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인간관계로 인한 외적, 내적 갈등도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단언컨대 인간관계로 인한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보지 않은 이들은 없을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인간관계가 늘 문제를 일으켜 오지는 않았는가? 관계에 대해 두려운 것 혹은 극복하기 힘든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유독 같은 이들에게 혹은 같은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는가?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이에 대해 고민해보는 것은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 안녕하세요.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입니다. 오늘은 신재현님의 나를 살피는 기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수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이 넘쳐나는 관계를 완벽하고 빈틈없이 쌓아가기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타인을 대하는 나를 잘 살핀다면 관계를 조금은 더 원활하게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찾고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나를 살피고 주변의 관계를 건강하게 쌓아가는 연습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 눈빛만 봐도 알아요. 당신의 마음을. 우리는 타인을 대할 때 가장 먼저 얼굴을 바라보게 된다. 그리고 얼굴에 드러난 표정, 눈빛, 그리고 행동을 보고 상대방의 마음을 짐작하곤 한다. 상대가 나를 향해 얼굴을 찌푸리고 몸도 반쯤 다른 쪽으로 향해 있다고 생각해보자. 나도 어딘가 불편해지고 상대가 나에게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서 분위기는 금세 싸해진다. 반대로 나를 향해 싱긋 웃어주고 몸을 살짝 기울여 내 말에 경청해주는 모습을 보인다면 상대가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한다. 이런 예측에 깔린 기본 가정이 있다.
바로 내가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정말 우리는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일까? 가능하다는 쪽은 만국 공통의 슬픔, 괴로움, 분노 등의 감정을 이야기한다. 미간을 찌푸리고 눈을 내리깔고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이를 보고 행복해 보인다고 여길 수 있는 이는 세상에 없을 것이다. 이맛살을 찌푸린 채 이를 앙 다물고 이쪽을 노려보는 이는 마치 분노의 화신 같아 보인다. 이러한 원초적인 감정의 표현은 나라와 문화를 초월하는 법. 불가능하다는 쪽은 나라마다 다른 제스처를 이야기한다. 가령 검지와 중지로 V를 그리는 것은 승리의 의미로 알고 있지만 그리스에서는 욕에 가까운 표현이라 한다. 엄지를 치켜드는 행위는 최고 혹은 기분이 좋음을 나타낸다 생각하지만 호주나 그리스, 러시아 등 일부 나라에서는 무례한 말 혹은 비하의 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 겉으로 보이는 행동 거지로는 상대의 의중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상대의 모습에서 추출할 수 있는 의미들은 다분히 사회 문화적인 영향 하에 있을 뿐이다. 그리고 원초적인 감정들을 표현하는 방법 또한 사람마다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상대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것이다. 독심술, 실은 내 마음이 반영된 것. 독심술이 오류일 수밖에 없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 바로 상대의 마음이라 짐작했던 내용들이 실은 자신의 마음의 반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이를 투사라 한다. 오늘따라 부장님이 인상을 쓰고 있을 때 가장 캥기는 사람은 어제 거래처와의 회의에서 큰 실수를 한 김대리일 것이다. 아내가 슬픈 표정을 짓고 있다면 남편은 어제 회식에서 늦게 들어와 미안함에 눈치를 보게 된다. 상대의 마음이라 생각한 것에 실은 자신 마음속에 불안, 분노, 슬픔 등이 투영되는 것이다. 즉, 자신이 의식하지 못했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이 은연중에 관계를 이끌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의식하지 못하는 영역이기에 더욱 충동적이고 서툴 수밖에 없다. 독심술의 오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짐작하는 상대의 마음이 맞냐 틀리냐를 떠나 상대의 마음을 미리 짐작하고 예단할 때의 부작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편적으로 상대의 모습에서 추리할 수 있는 생각과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둘러싼 환경, 직전의 상황, 생각과 감정의 기반이 되는 그 무엇을 감히 타인이 추론할 수 있을까?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보자. 오늘따라 배가 아파 미간을 찌푸리고 앉아서 일만 하고 있는데 상사가 어제 내가 혼낸 것 때문에 그러느냐? 겨우 그 정도 심보밖에 안 되느냐는 식의 비난을 건넨다면 내 기분은 어떨까? 오해는 분노를 일으키기 쉽다. 내가 뜻한 바가 아닌데도 상대가 오해를 해 받아들이고 심지어 이로 인해 나에게 비난이 가해진다면 최악의 상황에 가깝다. 그러니 상대방의 마음의 윤곽이 보이더라도 한 호흡 뒤에 조금은 늦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어렵기에 연습이 필요하다. 관계에서 오해가 잘 생기는 이라면 내가 지레짐작하는 것에 나의 무의식이 묻어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보자. 내가 기분이 상한 이유가 자신의 욕심이 상대에게 투영된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화에 대한 공포,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자기 주장이 강한 이들이 주목받는 세상이다. 과도한 겸손과 억압의 사슬을 벗어나 다채로운 자기 표현을 통해 자신을 좀 더 드러내고 알리는 것이 미덕인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 모습을 쉽게 드러낼 수 있는 SNS와 같은 수단이 많이 발달한 덕이기도 하다. 젊은 세대는 처음 보는 이들과도 거리낌 없이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한다. 하지만 그 반대 극단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 이런 분위기가 참 고통일 것이다. 사람들의 눈을 마주치기만 해도 움츠러들고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 같은 상황에서는 식은땀이 나며 온몸이 굳어버리고 금세 공황 상태가 되어버린다. 특히 대화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타인과의 대화를 하게 되면 더 많이 경직되고 긴장하며 가벼운 대화에도 말을 더듬고 결국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결국 대화 자체에 대한 공포가 생겨나게 된다. 가벼운 대화, 지나친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사회 불안이 심한 사람은 가벼운 대화에 대해 지나친 의미 부여를 하는 경향이 있다. 대화의 주제는 진지하거나
유익해야 하며 대화를 할 때 자신이 상대방의 마음에 들도록 말을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이런 지나친 의미 부여가 오히려 대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대화 공포 극복에 첫발을 내딛기 위해서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 불안을 벗어나 타인과 소통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무겁고 중요하고 유익한 대화보다는 본인도 부담을 느끼지 않는 사소한 화제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대화가 처음부터 진중하고 완벽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말이다. 대화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대화 상황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대화의 책임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대화의 책임은 정확하게 50대 50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나의 대화의 기술이 부족한 것만이 어색한 대화의 이유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다. 상대방의 대화 기술이 부족하거나 상대방이 나보다 더 사회 불안이 심할 수도 혹은 상대방에게 사정이 있어 마음이 급할 수도 있는 법이다.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있고 대화를 주도해서 성공적으로 혹은 완벽하게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이 대화를 더 경직되게 만드는 원인이다. 지금까지 나를 살펴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이었습니다.